안녕하세요. 오늘은 흥하해운 이야기입니다. 와, 6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해운 기업인데요. 여러 위기를 딛고 최근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흥하해운의 현재 또 미래까지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특히 그 컨테이너 사업 매각하고요. 케미컬 탱커, 그러니까 액체 화학 물질 운송에 딱 집중하기로 한 거. 이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전략적 전환이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가능성은 어떨지, 같이 한번 짚어보죠. 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 목표는 명확합니다. 흥하해운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나, 또 지금 가진 진짜 경쟁력은 뭐고,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기회 요인, 또 위험 요인까지. 네, 한번 파악해보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극적인 변화부터 시작해볼까요? 2019년 컨테이너 사업 매각하고 2021년에는 장금상선그룹으로 들어갔죠. 이때 정말 다른 회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가 액체 석유 화학 제품 운송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건 그냥 사업 아이템 바꾼 게 아니고요. 경쟁 정말 치열하잖아요. 컨테이너 시장. 변동성도 크고. 거길 떠나서 고도의 기술력하고 아주 엄격한 안전 기준, 이게 꼭 필요한 고부가가치 시장, 여기를 딱 선택한 겁니다. 뭐랄까,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아, 그렇죠. 과거에도 1980년대 오일 쇼크라든지 2010년대 해운업 불황 같은 큰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넘었던 경험? 뭐랄까, 위기 극복 DNA라고 할까요? 그런 거 위에다가 장금상선의 지원, 그리고 이런 과감한 사업 재편까지 더해지니까, 아, 재기에 성공한 거네요. 이야,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네, 그렇죠.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체질을 더 강화하고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이런 전략적 전환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전문성을 확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그렇다면 이 케미칼 탱커 시장에서 흥하해운만의 어떤 특별함, 엣지라고 할까요? 그건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배 자체가 좀 남다른 것 같던데요? 네, 핵심을 딱 보셨네요. 국내 최대 규모예요. 15척의 케미컬 탱커 선대를 운영하는데요. 이 배들 화물 탱크가 대부분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부식이 아주 강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일반 석유 제품은 물론이고 황산이나 질산처럼 부식성이 엄청 강한 특수화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60년 넘는 운항 경험,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이건 기본이고요. 안전 쪽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정도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배가 많다. 이게 아니라 어떤 까다로운 화물이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이 고품질 운송 능력, 이게 핵심 경쟁력이군요. 근데 최근에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미주까지도 노선을 넓히고 있던데 이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기존에 잘하던 아시아 역내 시장, 여기서의 지배력은 당연히 유지하면서요. 더 큰 배들을 도입해서 장거리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서비스 범위 자체를 넓히려는 전략이죠. 또 선박 크기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고객 요구에 맞춰서 딱딱 대응하는 그런 유연성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럼 사업 재편 이후에 재무 상태는 좀 어땠는지 볼까요?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 보니까 2024년 실적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매출하고 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했네요. 네, 맞아요. 매출은 전년 대비 한 14%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2% 가까이. 특히 순이익은 35% 넘게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유동비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재무 안정성 지표들 있잖아요. 이것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과거에 좀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거, 이건 이제 완전히 털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2025년 1분기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특히 그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꽤 떨어졌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점이 바로 현재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2024년에 좋았던 흐름이 계속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운항 비용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전반적인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세배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뭐 홍해 사태 같은 거요.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케미컬 탱커 시장 자체는 연평균 한 4%대 성장할 걸로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외부 변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수익성이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비전 2030이라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어요. 2030년까지 케미컬 탱커 선대를 지금 15척에서 26척으로 확 늘리고 글로벌 탑10 특수선사가 되겠다. 야, 이건 정말 포부가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배 숫자만 늘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 영역 확장에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MR 탱커라고 중형 정유 제품 운반선이 있고요. 또 MGC라고 중형 가스 운반선, 특히 요즘 주목받는 암모니아 운송용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고요. LNG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투자, 그리고 AI 기반 디지털 전환, 여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죠. 특히 그 암모니아 운송 시장, 이걸 선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흥하해운,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거쳐서 케미컬 탱커 전문선사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 재무 기반도 다졌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수익성 둔화는 해운업이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터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그리고 비전 2030, 이걸 통해서 글로벌 강자로 나아가겠다는 야심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핵심은 결국 균형인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이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집중한다. 이건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고요. 체력도 많이 키웠죠. 하지만 해운업 자체의 거친 파도, 또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이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 선대 확장이나 미래기술 투자가 과연 계획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흥하해운 심층 분석을 통해 회사의 강점과 또 도전 과제, 미래 가능성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거의 그 위기 극복 DNA, 그리고 현재의 전략적인 집중력, 또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다가올 해운 시장의 거센 파도를 잘 헤쳐나가서 글로벌 10이라는 그 목표 항구에 정말 무사히 닻을 내리게 할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흥하해운의 항해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